안녕하세요,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 부티풀의 새로운 코너 원픽 리포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픽 리포트. 2026년 들어서 단 2달 만에 주가가 약 20% 넘게 뛴 종목이 있습니다. AI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석유 회사예요. 바로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공룡 쉐브론입니다. 티커는 CVX. 올해 초 150달러대 중반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190달러 가까이 와 있거든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아주 큰 변수가 터졌고 그 한복판에 쉐브론이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에너지 시장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올해 초만 해도 EIA나 골드만삭스 같은 주요 기관들은 브렌트유 평균을 배럴당 약 60달러 안팎으로 전망하면서 유가 약세를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거든요.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 최고 지도자까지 타격한 이 작전은 중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보복에 나서면서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UAE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고요. 결정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통과하는 핵심 통로예요. 봉쇄 직후 유조선 통행량이 약 70% 이상 급감했고 보험사들까지 인수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선박 이동이 멈춰버렸습니다.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약 10% 폭등하면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고 골드만삭스는 두 번째 분기 전망을 배럴당 약 75달러로 급히 올려잡았어요. 봉쇄가 5주 이상 이어지면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약 85%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유가 급등의 충격이 더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유조선 호위를 시사하면서 시장이 살짝 진정되긴 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일회성 충돌이 아니라 중동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구조적 변화예요. 이란의 핵심 지도부가 제거된 상황에서 정권 안정성도 불투명하고 헤즈볼라까지 참전하면서 분쟁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유가가 다시 50달러 아래로 장기간 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느냐?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종목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순수하게 원유 탐사와 생산만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정제와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대형 종합기업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주목하는 쉐브론은 후자에 해당하는 통합 에너지 기업이에요. 원유를 땅에서 뽑아내는 업스트림부터 정제해서 휘발유로 만들고 파는 다운스트림까지 전 과정을 다 하는 거죠.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유가 변동에 대한 자연 해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업스트림에서 크게 벌고 반대로 유가가 내리면 정제 마진이 좋아져서 다운스트림이 실적을 받쳐주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네 번째 분기에 유가가 전년 대비 약 15% 빠졌는데도 미국 내 정유 사업이 흑자로 전환되고 해외 정유 이익은 약 5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쉐브론은 유가가 오를 때 크게 벌고 내릴 때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실적도 탄탄해요. 네 번째 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약 1.52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 세계 생산량은 약 12%, 미국 내 생산량은 약 16% 증가하면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네 번째 분기 하루 생산량만 놓고 보면 약 400만 배럴을 넘어섰는데 이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0% 이상 늘어난 수치예요. 이 성장의 핵심은 지난해 7월 완료된 약 530억 달러 규모의 헤스 인수예요. 사실 이 인수는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엑슨모빌이 가이아나 자산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주장하면서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결국 쉐브론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약 19개월에 걸친 길고 긴 싸움 끝에 마무리된 딜이었던 거죠. 이를 통해 21세기 최대 유전인 가이아나, 스타브록 블록 지분 약 30%와
바켄 셰일 자산을 확보했고 기존 퍼미안 분지까지 합쳐 북미 최대 셰일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거든요. 퍼미안 분지에서는 3분기 연속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면서도 설비 투자는 줄이고 있어서 운영 효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조업 중인 미국 오일 메이저라는 독보적 위치도 갖고 있어요. 미국 재무부의 특별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 중인 건데 경쟁사인 엑슨모빌은 과거 자산 국유화 경험 때문에 베네수엘라 복귀를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쉐브론이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에 그리스 심해 천연가스 탐사, 이라크 대형 유전 인수까지 성장 파이프라인이 풍성합니다. 주주 환원도 에너지 섹터에서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39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 1월에도 약 4% 올려서 연간 주당 약 $7, 배당 수익률은 약 3.8%에서 4% 사이예요. 은행 예금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인 걸 감안하면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인데요. 지난해 약 $140억 이상의 자사주를 시장에서 거둬들였어요.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과 함께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인 거죠. 이게 가능한 건 재무 체력이 탄탄하기 때문이에요. 영업 현금 흐름 약 $340억 순부채 비율 약 12%라는 건강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유가가 배럴당 $50까지 떨어져도 배당과 설비 투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지금처럼 $80 이상이면 잉여 현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배당 인상과 자사주 매입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양방향 방어 구조가 쉐브론 투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는 유가 급락 시나리오입니다. 중동 사태가 빠르게 종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면 유가가 급격히 되돌릴 수 있어요. EIA 같은 기관들은 여전히 기본 시나리오로 글로벌 공급 과잉과 재고 증가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페 플러스가 감산 완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서 공급 측면에서도 하방 압력이 추가될 수 있어요. 유가가 내려가면 업스트림 수익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 주주 환원 속도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과 규제 압력이에요. 탄소 규제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구조적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쉐브론도 LNG, 수소, 탄소 포집 등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세 번째는 지정학 리스크의 양면성이에요. 베네수엘라와 중동 자산은 수혜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불안정이나 자산 국유화 같은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가 부담도 있어요. 올해 약 20% 넘게 오르면서 PE가 약 28배로 과거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CEO를 포함한 임원들이 최근 상당량의 주식을 매도한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픽 리포트.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시장은 글로벌 공급 과잉 전망과 중동 분쟁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 두 시나리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쉐브론은 유가가 오르면 업스트림 레버리지로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그 돈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돌아옵니다. 유가가 내려도 통합사업 구조와 낮은 부채 비율 덕분에 배당을 유지할 체력이 충분하고요. 39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는 기록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거기에 헤스 인수로 확보한 가이아나, 바켄 자산이 2030년대까지 성장을 견인해줄 동력이 되고 베네수엘라와 이라크, 그리스 등에서의 신규 사업도 파이프라인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갖춘 종목이 에너지 섹터 안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고 중동 분쟁의 향방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에너지 섹터 비중을 두고 싶은 투자자라면 쉐브론은 가장 균형 잡힌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단기 유가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유가가 과거처럼 $40 아래로 장기간 눌리기는 어렵다는 큰 그림 위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진입점을 분산하고 포트폴리오 내 에너지 비중을 약 10%에서 15% 이내로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